Good morning. 안녕하십니까. Originally, I was going to speak to you and tell you a little bit more about 여러분들께 원래는 OCI에 대해서 그리고 저희의 젠2 클라우드 인프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였는데요. 제가 마지막 발표를 듣고 우주의 비밀을 알아낸 것 같습니다. 빅데이터, 요리와 와인 그리고 데이팅 모두 다 빅데이터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시애틀에서 소속되어서 일하고 있습니다. 탐송 사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의 클라우드 플랫폼을 관련해서 차세대 기술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팀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미래에 최근에 있었던 여러 가지 발표와 함께 미래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CI를 젠2 클라우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차세대 클라우드 인프라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의도적으로 이런 이름을 붙였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오라클은 40년의 역사를 가지고 엔터프라이즈 고객들을 모셔왔습니다. 그들의 가장 중요한 미션 크리티컬한 애플리케이션과 워크로드 대응을 도와드렸는데요.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플랫폼으로 출발을 하여서 이런 미션 크리티컬한 워크로드를 그리고 이런 시스템 오브 레코드, 재무 시스템들, 또 대규모의 애플리케이션을 잘 구동을 하셔서 비즈니스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오랜 업력으로 이런 고객들을 그들의 데이터 센터 내에서 이런 애플리케이션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왔는데요. 데이터 트랜스포메이션과 클라우드로의 이동을 생각하시는 고객들을 보면서 1세대 하이퍼스케일 클라우드에서는 엔터프라이즈 고객들이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들의 워크로드를 1세대 클라우드로 옮겨오는데 여전히 갭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라클이 이 영역에 들어와서 차세대의 OCI, 차세대의 클라우드, 오라클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를 만든 것입니다. 이러한 엔터프라이즈 미션 크리티컬 워크로드를 1세대의 클라우드, 하이퍼스케일 클라우드에서 제대로 대응되지 못했던 부분을 제대로 충족시키기 위해서 들어온 것입니다. 저희가 IT 리소스를 사용하는 방식을 클라우드로 인해서 완전히 변화시키게 되었는데요. 또 유틸리티 기본의 종량 방식으로 사용을 하게 되었죠. 대단위의 투자를 앞으로는 어떤 리소스가 필요할지 정확히 모르면서도 다 구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스케일하면 되고요. 그리고 탄력적인 리소스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SME로서 어떤 비즈니스가 커지게 되면은 즉각적으로 더 많은 용량과 리소스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아주 대규모의 엔터프라이즈 고객들에게도 거대한 규모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마존닷컴과 같은 리테일러 때문에 AWS가 만들어진 것이죠. 어떤 시즌 특성 때문에 굉장히 피크 트래픽이 발생을 할 때 이것을 매번 늘 갖추고 있을 필요 없이 그냥 바로 피크픽 시켜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그리고 전체적인 애플리케이션 사용자들 그리고 현업 사용자들에게 그들의 리소스를 자체적으로 확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도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딱딱한 어떤 구매 절차가 아니라 셀프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였죠. 이것이 바로 전세대 클라우드입니다. 이것의 장점들을 계속 이어가면서 이 1세대 클라우드의 장점들은 동시에 활용을 하면서 엔터프라이즈 워크로드를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 차별점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엔터프라이즈 고객들이 이런 워크로드들을 클라우드로 옮겨가지 못하겠던 장애 요인들을 제거를 한 것이죠. 앞서 이야기가 된 것처럼 배웠던 교훈들을 사용을 해서 클라우드 컴퓨팅의 첫 12년 동안의 교훈을 반영을 해서 뭔가 달리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였습니다. 차세대 클라우드 OCI에서 이러한 새로운 워크로드에 대한 대응을 두 가지 원칙으로 생각을 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가성비입니다. 단순한 단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시간당 운영을 하는 것으로 단가를 잡는 것 굉장히 일견 쉬워 보이지만 그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숨겨진 비용이 있고 변동폭이 많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1세대 클라우드 도입에 많은 엔터프라이즈 고객들이 어려움을 겪으셨는데요. 그래서 대적할 바 없는 가성비를 오라클 클라우드는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가장 투명하고 그리고 투명한 가성비로 시장 내 그 어떤 것보다도 뛰어난 성능을 제공해드리고자 하였고요. 성능 예측 가능해야만 합니다. 이것도 확실한 차별화 포인트입니다. 클라우드와 차세대 인프라는
피크 퍼포먼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약속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엔터프라이즈 워크로드는 이제 변동적인 성능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성능이 출렁했기 때문에 클라우드로 옮겨오시는 것을 주저해 오셨는데요. 예측 가능한 성능을 제공을 해드립니다. 높은 성능뿐만이 아니라 일관성 있는 예측 가능한 성능을 제공해드리기 때문에 전통적인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에서 어떤 예측 가능한 성능, 네트워크나 스토리지나 컴퓨터 리소스 등등에서 이런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했던 엔터프라이즈 고객들에게 확실한 니즈를 충족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 특히 엔터프라이즈 고객들은 미션 크리티컬 애플리케이션을 굉장히 확장성 있는 데이터 플랫폼에서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단일한 데이터베이스를 하나의 VM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복잡한 클러스터가 큰 클러터링이 되어 있는 환경에서 엑서데이터나 아니면 차세대 서비스, 오토노머스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대규모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엔터프라이즈 고객들이 클라우드 내에서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차세대의 플랫폼을 통해서 이 니즈를 충족시키고자 했습니다. 엔터프라이즈 워크로드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안이 저희가 하는 모든 일의 근간이 됩니다. 플랫폼 자체도 마찬가지고요. 타협 없이 보안에 집중을 합니다. 플랫폼은 엔터프라이즈의 미션 크리티컬한 워크로드를 염두에 두고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보안에서 타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대응이 되고 있는지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세대의 개발 환경을 이용을 해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하고 새로운 기술들을 도입을 하여서 굉장히 민첩하게 애자일하게 움직이시길 원하는 고객들이 많으신데요. 이것을 위해서도 오픈 스탠다드들, 오케스트레이션이나 툴링이나 인프라나 클라우드를 오케스트레이션 하시기 위해서 사용하는 다양한 표준들을 온프레미스와 클라우드에서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식으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네, 성능부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들은 클라우드를 생각을 하실 때 성능과 그리고 용량을 전통적으로 그들이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것보다 더 잘 활용하시길 원하죠. 차세대의 하드웨어로 이런 부분들을 대응고자 합니다. 움직이는 차에 바퀴를 갈아 끼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이 제로 베이스에서부터 설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차세대의 하드웨어를 선택을 하였는데요. 저희 베어메탈 시스템에서도 SSD, 모두 SSD로 블락과 로컬 스토리지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하드디스크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높은 성능을 스토리지 액세스에서 기존의 플랫폼보다 높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플랫폼을 아주 평평한 non-blocking 네트워크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초저지연으로 일관성 있는 대역폭을 인스턴스 산에 제공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것도 대규모의 엔터프라이즈 워크로드를 가지고 있는 고객들에게는 필수 요소이죠. 그리고 HPC 오퍼링 그리고 대규모의 그리드 컴퓨팅 부분에서도 거의 최초로 물리적인 RDML 네트워크 패브릭을 제공을 해서 이 디바이스들을 연결토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컴퓨트 리소스와 스토리지 리소스 간의 지연을 최소화시켰습니다. 대형의 HPC 워크로드를 다른 플랫폼보다 훨씬 더 짧은 단축된 시간에 구동을 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독립 외부 평가 기관에서 비교를 하였는데요. 스토리지 리뷰가 여러 워크로드를 OCI, 베어메탈 컴퓨트, 그리고 AWS의 i3 베어메탈, 그리고 물리적인 올 플래시 어레이를 사용하는 온프레미스 인프라를 비교를 하였습니다. 워크로드별로 OCI의 성능이 훨씬 더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온프레미스보다도 높았습니다. 온프레미스 베어메탈, 올플래시 스토리지 어레이를 가지고 있는 성능보다도 높았는데요. 성능 개선만을 위해서도 충분히 차세대 플랫폼, 차세대 OCI로 오실 수가 있겠습니다. 컴퓨트 스토리지 네트워크가 함께 어우러지면서 고객들께서 활용할 수 있는 성능이 훨씬 더 비용 효과적으로 개선이 되면서 자체 데이터 센터 운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매력적으로 제공됩니다. 예 중에 하나가
저희 고객사 메리츠인데요. 메리츠는 마케팅 전문 기업입니다. 저희 많은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을 자체적인 온 프레미스에서 구동을 하고 계셨습니다. 27개가 넘는 애플리케이션을 가지고 계셨고 재무 애플리케이션 등도 포함이 되었는데요. 이것을 리프트 앤 시프트로 무브 앤 임프루브로 오라클 클라우드 인프라로 옮기셨습니다. OCI 플랫폼으로 이 워크로드를 옮김으로써 즉각적으로 상당한 성능 개선을 달성할 수가 있었는데요. 일반적으로 백오피스 워크로드가 성능 10배 개선을 보였습니다. 이 활동을 완료를 하는데 들어가는 시간이 10배 정도 단축이 된 것이죠. 예를 들어서 월말이나 분기 말에 회계 마감을 할 때 2시간에서 시간이 소요가 되었었는데 이제는 10분이면 완료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생산성과 효율성의 개선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가치를 이 메리츠의 고객사에게 전달을 할 수가 있게 되었고요.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보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OCI의 핵심인데요. 저희가 완전히 차세대의 클라우드 플랫폼을 건설하기로 한 이유입니다. 1세대 클라우드 플랫폼과의 가장 큰 차이점인데요. 잠시 후에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리적인 아키텍처, 네트워크가 운영되는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과거의 멀티테넌트 환경에서는 많은 보안 허점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완전히 새로운 플랫폼을 제로베이스에서부터 구축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과거의 교훈을 살려서 뭔가 다르게 할 수 있을까를 고심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프박스 가상화라는 것을 도입을 했는데요.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플레인을 완전 별도로 분리를 하였습니다. 클라우드 관리를 위한 컨트롤 플레인을 실제로 고객 워크로드가 돌아가는 공간과 완전히 분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안상의 어떤 바운더리가 형성이 되면서 오라클에서는 고객 데이터에 접근을 할 수가 없고 당연히 고객도 오라클의 컨트롤 플레인에 접근할 수 없도록 되었습니다. 굉장히 큰 차별화 포인트입니다. 이 네트워킹 아키텍처로 인해서 또 다른 장점이 발휘가 되는데요. 다른 시스템들, 엑사데이터와 같은 엔지니어드 시스템이나 아니면 차세대 서비스와 같은 그런 오토노머스 데이터베이스가 매끄럽게 연결이 되어서 가상 네트워크 상에서 OCI 테너트 상에서 함께 활용이 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플랫폼 그 자체에 대해서도 보안 강화를 시켰고요. 그리고 오토노머스 데이터베이스와 셀프 패치 그리고 셀프 모니터링 다 언급이 되었는데요. 더불어서 오토노머스 리눅스를 통해서도 이런 셀프 패치나 보안 프로토콜을 실시간으로 다운타임 없이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최근에 맥시멈 시큐리티 존이라는 개념도 소개를 하였는데요. 고객 테넌시 내에서 자동으로 선구성된 보안 베스트 프랙티스를 의무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객이 보안 설정 오류를 저지르는 것을 방지를 하였습니다. 이것도 자율의 원칙의 접근성입니다. 접근법입니다. 고객들께서 보안의 복잡성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오프박스 가상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1세대의 하이퍼스케일 클라우드에서는 가상화 환경처럼 온프렘 가상화 환경처럼 데이터 플레인, 그러니까 고객의 워크로드가 구동되는 공간과 컨트롤 플레인, 그러니까 클라우드 운영사가 클라우드를 운영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공간이 동일한 물리적인 컴퓨터, 동일한 메모리를 사용하면서 동일한 CPU에 접근하면서 같은 공간에 같이 있었습니다. 하이퍼바이저를 통해서 이것을 분리를 했지만 동시에 이 플랫폼 상의 일부의 리소스를 클라우드의 관리를 위해서 잡아먹었습니다. 그런데 오프박스 가상화를 저희가 이제 소개를 하였는데요. 컨트롤 플레인이 각각의 호스트에서 분리가 되었습니다. 별도의 인터페이스, 별도의 카드에서
비인텔 CPU에서 OCI의 클라우드 컨트롤 컴퓨터는 별도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고객께서 리소스를 구매를 하시게 되면 그 위에 오라클 코드가 돌아가는 것은 없기 때문에 100%의 리소스를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컴퓨터를 그냥 제공하는 거나 똑같죠. 또 가상화된 환경에서 하이퍼벨트가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이 플랫폼 가운데 네트워크 가상화를 수행하는 것을 다 별도로 분리하였습니다. 그래서 고객 리소스를 다른 리소스 간에 연결하는 것을 별도의 전담의 하드웨어에서 구성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보안을 굉장히 포괄적인 접근법으로 강화를 하였는데요. 엣지에서부터 코어에게까지 다양한 보안 서비스가 제공이 됩니다. 디도스 보호나 웹 애플리케이션 파이어월, 그리고 굉장히 포괄적인 스위트를 통해서 엣지로부터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고요. 이 스탁에서 쭉쭉 들어가면서 애그리게이션이나 이런 모니터링 툴도 있고요. 그리고 컴플라이언스를 위해서 필요한 툴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킹 자체에서 봤을 때도 저희가 고객들께서 좀 더 잘 버추얼 프라이빗 인프라를 관리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는 것인데요. 디렉트 커넥트를 제공을 해서 온 프레미스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 테넌시를 직접 연결하실 수 있도록 하였고요. 그리고 당연히 로드 밸런싱, VPN 서비스 등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복잡한 아키텍처를 구현하는데 OCI 내에서도 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보안 체제를 갖춰드리고 있습니다. 인스턴스에서도 보안 서비스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테넌트 아이솔레이션이라 아니면은 코어 데이터 쪽에서 봤을 때에도 다양한 보안 서비스를 제공을 해서 데이터베이스 레이어와 오브젝트 스토리지, 그리고 아카이브 스토리지, 그리고 그런 컨텐츠에 대한 암호화까지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당연히 아이덴티티 관리라든지 인스턴스 관리입니다. 그래서 좀 더 포괄적으로 보안을 강화를 하면서 차세대 클라우드를 활용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드렸습니다. 다음은 비용입니다. 탁월한 경제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핵심적인 구성 요소입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가격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컴퓨트, 스토리지, 네트워크라는 가격 체계 자체가 굉장히 실질적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최대한 비용 효과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비교를 해보았을 때 거의 대부분의 퍼블릭 클라우드 제공업체보다 비등하거나 더 저렴한 비용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용의 변동성이나 아니면은 숨겨진 비용이 없습니다. 이런 숨겨진 비용 때문에 많은 고객들께서 클라우드로 이동하는 것을 좀 주저하고 계시죠. 그 중에 하나가 이그레스 트래픽입니다. 클라우드 테넌시를 떠나는 데이터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의 엔터프라이즈 고객들은 디렉트 커넥트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이 이그레스 데이터에 대해서는 밴드위스 과금을 하지 않고 포트 비용만 청구를 합니다. 많은 고객들께서 이 이그레스 대역폭 비용이 거의 매달 발생하는 비용의 3분의 1 정도가 될 정도로 굉장히 고비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그레스 비용을 밴드위스에 대해서는 과금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유니버설 클라우드 크레딧이라는 개념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들께서 특정 수준의 비용을 진출을 하시게 되면은 디스카운트를 받으시게 되는데요. 이 크레딧이 어떤 서비스에서든지 간에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미래 가용한 서비스에 대해서 모두 다 유니버설 크레딧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들께서 훨씬 더 TCO 차원에서 봤을 때 동일한 환경을 AWS에서나 혹은 온프렘에서 운영을 하시는 것보다 30에서 5% 정도 절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고객에게 워크로드를 클라우드로 옮기는 것을 통해서 상당한 비용 절감 효과를 제공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개방성입니다. 이것도 OCI에 저희가 녹여내고 있는 핵심 철학인데요. 클라우드 네이티브 개발을 활용하시기를 원하신다면은 데브옵스를 활용을 하시고 차세대의 개발을 클라우드에서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하신다면은 당연히 개방형의 표준을 채택을 하셔야 됩니다.
원하는 것에 전혀 가치를 제공하지 않는 그런 독점 기술에 묶이는 것을 방지를 하셔야 됩니다. 테라폼과 같은 인프라 오케스트레이션을 위한 것, 뭐 온프렘 물리적인 환경이나 아니면 데이터 센터 내에서 혹은 OCI 클라우드에서나 테라폼 똑같이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 오픈소스 컴포넌트도 지원을 합니다. 쿠버네티스 플랫폼도 오라클 OCI 내에서 관리형 쿠버네티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엔터프라이즈 배포판이 있고요. 업스트림 커뮤니티에서 나오는 것을 좀 더 관리형의 방식으로 제공을 해서 고객들께서 실제로 잘 활용을 하셔서 쿠버네티스 플랫폼을 운영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펑션 FN을 보시게 되면은 서버리스 역량인데요. 워크로드를 실제로 벌추얼 머신이나 컨테이너를 디플로이하지 않고도 구동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것도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통해서 동일한 FN 함수를 OCI 내에서도 돌릴 수 있고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서도 돌리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고객들에게 워크로드를 굉장히 매끄럽게 어떤 종속이나 특정 회사의 툴에 종속되지 않고 다양하게 옮길 수 있도록 환경을 꾸려드리고 있습니다. 좋은 고객 사례가 유럽 입자물리연구소입니다. 수 테라바이트급의 데이터를 가지고 과학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인데요. 저희의 쿠버네티스 플랫폼을 사용을 해서 웹로직 애플리케이션 서버를 구현을 하고 컨테이너 환경을 꾸리고 계십니다. 이렇게 웹로직 클러스터를 디플로이 하는데 과거에는 반나절이 걸렸는데 이제는 2분밖에 걸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실험관의 데이터 프로세싱을 훨씬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게 되셨습니다. 저희의 주제 중에 하나가 저희의 클라우드가 정말 엔터프라이즈 고객들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엔터프라이즈 고객들을 위해서 만들어졌고 그리고 1세대 클라우드에서 채우지 못했던 그 간극들을 저희가 메꿔드리고 있습니다.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들의 애플리케이션을 새로이 재아키텍팅 할 필요 없이 바로 클라우드로 가지고 오실 수 있고요. 그리고 기존의 엔터프라이즈 워크로드도 잘 구현을 하면서 그것과 함께 차세대의 애플리케이션 개발 환경까지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포괄적인 SLA를 제공을 해드립니다. 즉 프로덕션 애플리케이션을 위해서 반드시 핵심적인 부분인데요. 고객들께서 SLA를 정말 자신감 있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 잠시 후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 또 집중을 하죠. 대규모의 데이터 플랫폼을 구동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입니다. 다른 하이퍼스케일 클라우드에서는 누릴 수 없었던 장점들 너무나 많죠. 앞서 언급이 되었던 렉 클러스터와 같은 복잡한 토폴로지까지 지원을 할 수 있는 대규모의 데이터베이스가 가능합니다.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로 가능하고요. 또 다른 클라우드에서는 네트워킹에 일관성이 없었기 때문에 불가능했던 것을 OCI에서는 하실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일관성 있는 네트워크 연결이 있기 때문에 렉 클러스터와 같은 환경도 구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지원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엑사데이터나 아니면 차세대 오토노머스 데이터베이스까지 다 수용이 가능합니다. 모든 퍼블릭 클라우드 보시게 되면은 가용성에 대해서는 SLA를 제공을 합니다. 그런데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저희 클라우드의 성능 자체에 대해서도 SLA를 인스턴스 간의 밴드위스 차원에서 그리고 IOPS 스토리지, IOPS 부분에서까지 보장을 해드립니다. 저희의 플랫폼을 오버 서브스크립션 없이 아키텍처를 잡았기 때문이죠. 네트워크나 컴퓨터 레이어에서 오버 서브스크립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란스러운 이웃이라는 문제로부터 자연스러울 수가 있고요. 똑같은 스페이스에서 똑같은 공간에서 특정 테넌트가 리소스를 과다하게 잡아먹을 때 그의 영향을 받는 것을 완전히 제거를 하였습니다. 할당된 밴드위스를 그리고 할당된 IOPS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또 기대하는 스토리지의 성능이 구현된다라는 것을 SL을 통해서 보장을 해드립니다.
OCI를 왜 자세대로 구성을 하였는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 얼마나 빠르게 저희가 투자를 하고 있는지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OCI를 보시게 되면 정말 완벽한 피처가 가져져 있는 퍼블릭 클라우드입니다. 2018년도에는 4개의 리전이 가용했었습니다. 각 케이스에서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데이터 센터가 리전마다 다 들어가 있어서 엔터프라이즈 고객들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요. 그런데 처음에는 지역적인 커버리지 부분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 11월 현재 16개의 리전이 고 라이브가 되었습니다. 단시간 내에 정말 빠르게 확장이 된 것이죠. 20일에서 23일마다 한 곳씩 새로운 리전을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저희가 자동화에 투입한 투자 덕분입니다. 굉장히 일관성 있게 동일한 서비스, 그러니까 한 지역에서 기대되는 서비스를 다른 리전에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아주 단기간 내에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자동화 덕분에 이렇게 빠르게 확장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혁신과 롤아웃의 시간이 굉장히 단축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엔터프라이즈 워크로드를 염두에 두고 설계를 했기 때문입니다. 2020년 말 캘린더 이어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4개월 후가 될 텐데요. 36개의 리전이 라이브 상태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두 번째 리전이 열리게 될 것인데요. 이런 페어링을 하는 이유 굉장히 중요하죠. 엔터프라이즈의 니즈를 생각을 할 때 당연히 DR이 재난복구가 굉장히 중요하게 들어갑니다. 동일한 국경 내에서, 국가 내에서 동일한 DR 리전을 공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특정 지역 밖으로 데이터를 옮기지 않고 완전한 풀 DR을 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인데요. 향후 12개월, 13개월 내에 더 많은 국가 내 DR 역량을 그 어떤 클라우드 벤더들보다 넓게 제공을 해드릴 것입니다. 많은 퍼블릭 클라우드에서는 그냥 광범위한 지역 차원에서, 리전 차원에서 DR을 하도록 강요를 하고 있는데요.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그 국가를 떠날 필요 없이 국가 내에서 풀 DR을 하실 수 있도록 해드릴 것입니다. 에코시스템과 파트너십도 저희가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오라클 오픈월드에서 많은 발표가 있었는데요. 삼성 지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제가 이 파트너십이 어떤 의미인지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많은 고객들께서 마이크로소프트도 많이 사용을 하시고 또 오라클도 많이 쓰고 계시죠. 그래서 멀티 클라우드 전략을 생각을 하실 때 마이크로소프트 워크로드를 오라클 플랫폼을 온프레미스로 운영을 하면서 함께 활용하시기를 원하고 또 대규모의 오라클 워크로드를 클라우드로 가져가서 활용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와의 파트너십에서는 디렉트 커넥트를 물리적인 혹은 논리적인 인접성이 확보되어 있는 센터들 간에 연결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역에서 이미 만들어졌는데요.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 익스프레스 라우트를 사용을 해서 OCI 패스트 커넥트와 연결을 해서요. 아주 초지연의 연결을 이 클라우드 테넌트 간에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1밀리초 이내의 지연을 저희가 목표로 두고 있는데요. 똑같은 AD, Availability 도메인 내에 존재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 간의 인터커넥트를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들께서 아주 매끄럽게 이 다양한 워크로드를 연결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NET 최적화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굉장히 매끄럽게 대규모의 엑사데이터 데이터 플랫폼을 활용을 하면서 OCI 내에 있는 데이터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애플리케이션이 돌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와 오라클 간에 ID 페더레이션도 가능을 해서 싱글 사인온으로 로그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매끄럽게 다수의 클라우드를 하나로 엮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OCI 테넌트와 오라클 테넌트 사이의 연결 자체, 이그레스 트래픽에 대해서는 과금이 없습니다. 이것도 핵심 부분인데요. 이
트래픽이 퍼블릭 인터넷을 거치지 않고 바로 인터커넥트를 통해서 둘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이그레스 트래픽에 대한 과감이 없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그 오픈 월드에서 VMware와 관련된 파트너십도 발표가 되었습니다. 많은 이제 엔터프라이즈 고객들이 VMware 인프라도 가지고 계시는데요. 그 온프레미스 내에 플랫폼 스택으로 VMware를 활용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런 파트너십을 통해서 vSphere 클러스터를 OCI 내에서 활용하실 수 있게 해드립니다. 그래서 매끄럽게 이 워크로드를 클라우드로 옮겨 오실 수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재플랫폼 작업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VMware 컨트롤 환경을 확장을 하셔서 매끄럽게 OCI 인스턴스를 컨트롤하는 것으로 연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리적인 인프라는 똑같이 있는 것처럼 하실 수가 있습니다. VMware 환경과 똑같은 뭐 NSS 네트워킹이라든지 그리고 vSphere 클러스터 뭐 이런 관리할 수 있는 클러스터를 똑같이 OCI에서도 확장을 해서 제어 컨트롤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이 vSphere 스택을 OCI로 가지고 오셔서 같이 구동을 하시면서 동일한 버추얼 네트워크로 연결을 해서 다른 오라클 플랫폼과 똑같이 연결을 해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엑사데이터나 오토노머스 데이터베이스와 연결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OCI 상부에 있는 다양한 테넌트와 함께 엮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엔터프라이즈 고객들 가운데 클라우드로 옮겨오시는 것을 고려를 하실 때 변경을 최소화하시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을 한 것이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재아키텍트 할 필요 없이 그것을 그대로 클라우드로 가지고 오시면서 또 내일의 기술에 대해서도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저희가 에코시스템과 관련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파트너십 관련된 내용 말씀을 드렸고요. 그 OCI의 마켓플레이스도 있습니다. ISV 그리고 서드파티 솔루션의 다양한 솔루션들을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OCI 테넌트로 정말 셀프 서비스 방식으로 가져오셔서 굉장히 쉽게 가지고 오셔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보안 컴포넌트이건 아니면은 추가적인 HPC 빅데이터 플랫폼이거든 다양한 서비스들이 이 마켓플레이스 내에 통합이 되어 있고요. 테라폼이나 그 이외에 자동화된 오케스트레이션 그리고 셀프 서비스 방식이 녹아 있어서요. 네, 자동으로 다음 장으로 자꾸 넘어가네요. 바로 가지고 오셔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유니버설 클라우드 크레딧인데요. 아까 설명드렸던 그 유니버설 크레딧을 가지고 이 서드파티 벤더의 솔루션을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뭐 라이센스를 구매를 한다든지 따로 협상을 하실 필요 없이 유니버설 크레딧을 사용을 해서 이 서드파티 벤더의 솔루션을 가져다가 사용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의 방식으로 유틸리티처럼 전기처럼 켜서 바로 쓰시면서 한 달에 일정 과금 혹은 종량제만큼 과금을 하면서 사용을 해보고 테스트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셀프 서비스 방식으로 바로 가져다가 사용을 할 수가 있죠. 제 클리커가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끝내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하늘에서 이제 끝내라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걸까요? 한 가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OCI를 젠 2세대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만들었습니다. 엔터프라이즈 고객들을 염두에 두고 구성을 하였습니다. 1세대 클라우드에서 저희가 얻었던 모든 교훈을 반영을 해서 좀 더 강력한 장점을 누리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대로 대접받지 못했던 엔터프라이즈 고객들께서 좀 더 활발하게 워크로드로 옮겨오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안, 성능, 그리고 일관성 있고 예측 가능한 성능을 제공을 해드리면서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더 많은 워크로드를 클라우드로 가지고 오실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를 드렸습니다. 오늘 더 상세한 내용들 다른 트랙에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